세계 3대 화재 중에 AD 64년 7월 네로 황제 때 발생한 로마 대화재가 있습니다. 당시 가옥의 70%가 전소되었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로마는 콜로세움을 비롯해 대부분 돌로 건축된 도시인데 돌이 탈 수 있을까? 물론 돌이 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도시가 전소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 시대의 가옥의 형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로마 시대 세 가지 가옥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술라. 인술라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가옥 형태입니다. 오늘날 연립주택을 떠올리시면 될 듯 하기도 한데요. 다른 점은 1층은 상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상복합 건물 형태였죠. 인술라는 대개 3층 이상이었고요. 2층부터는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다세대가 나누어 살았습니다. 이로 고층에 살던 사람들은 두레박을 이용해 물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이탈리아 남부에 가면 이런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층에서는 오물을 아래로 투척하기도 했는데 이로 오물 투척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방에는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화재가 잦자 부엌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1세기형 로마시의 인구는 최소한 100만입니다. 좁은 로마 시내에 이와 같이 엄청난 인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술라 때문입니다. 인술라는 나중에 아파트처럼 층이 높아져 7, 8층 높이의 인술라가 흔했는데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인술라의 높이를 20m로 제한한 바 있으며 나중에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17m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도무스. 도무스는 서민층의 인술라와는 달리 부유층의 가옥으로 1가구만을 수용하는 단독주택 주거 형태입니다. 아트리움, 중정과 페리스틸리움, 열주랑이라는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트리움은 침실과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었고요. 아트리움과 페리스틸리움 사이에는 따블리눔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가옥 구조는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인 지중해성 기후에 잘 적용된 양식입니다. 뚫린 천장 공간으로 빛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고 아트리움 안에는 인플루비움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빗물을 모았습니다. 빗물로는 정원, 식물을 가꾸었고 또 지하에 있는 수도 탱크가 있어 항상 풍부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한 방들의 이름은 라틴어로 표기하였고 페리스틸리움을 중심으로 한 뒤쪽 방들은 주로 헬러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트리움은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거주하였던 고대 에투리아인들의 주택 형태에서 따온 것이고 반면 페리스틸리움은 그리스 주택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팔라틴 언덕에는 황제들의 개인 주택들이 즐비했는데요. 도무스 아우구스타나, 도무스 아우구스티, 도무스 티베리아나 등이 대표적이고 네로의 궁전인 트란시토리아 궁도 이곳에 있었으나 64년 로마 대화재 때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 빌라, 저택입니다. 이것은 도무스 형태가 크고 또한 사유지를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저택 또는 빌라라고 불렀습니다. 네로 화재 당시 로마에 있던 가옥의 70%가 전소된 이유는 그 원인을 인술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인술라는 겉은 돌로 지었지만 내부는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화재가 발생되면 건물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네로 시대 때 발생한 화재로 로마 시내 주택의 3분의 2가 전소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 목조들은 불탔고 겉에 석조 건물들은 그 열기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또한 주택들은 거의 모두 밀착된 채 밀집돼 있어서 불이 쉽게 옮겨갔으며 뜨겁게 달궈진 돌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라 거반 9일간 지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